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CPI 발표, FOMC 또 이제 금리 결정 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크립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지. 저는 늘 좀 단기적인 상승장을 좀 바라면서 이제 좀 전환을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겪을 수가 있을지, 다음 크립토 불장이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4만 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뭐 2만 2천 달러까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많이들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이 변동만 돼도 지금 저희가 초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오늘 영상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의 반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를 하든 하회를 하든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결정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그 발표가 됐던 거에 반대로 반전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직하게 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목요일 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진짜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금리 결정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당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죠. 파월은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회치로 7.1% 이렇게 뜹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뜨면 물가가 좀 많이 잡혔다는 좀 이제 시장이 기대감을 좀 주기도 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파월은 우리는 2%가 목표다. 이러면 완전 초쳐버리는 거죠. 7.1%로 하위치로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목요일 FOMC 때 파월이 금리를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연설을 하죠. 앞으로의 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해서 올릴 것인지. 근데 파월이 갑자기 우리는 2%가 목표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2%다. 이 말은 뭐죠? 7.1% 많이 꺾였어도 아직 많이 꺾은 거 아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게 물론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거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고, 저희는 사실상 좀 확률 게임, 기계적으로 좀 반응하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FOMC나 CPI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길 승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시장의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때는 하락을 하고 FOMC 때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12월 13일 내일이죠. 10시 반에 예측치가 7.3%입니다. 이전에는 7.7%인데 예측치가 뭐냐면 이제 7.3% 정도로 꺾일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0.4%의 갭 차이가 나죠. 이전보다. 근데 예측치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예측치 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7.3%인데 7.4%가 만약에 나왔어요. 4%가 아니면 7.5%가 근데 이전의 수치는 7.7%잖아요. 근데 꺾였어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시장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좀 이제 상회를 해가지고 시장이 단기적인 떡락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건 엄청난 좀 이제 시장이 좀 파격적인 좀 하락으로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라고 한들 그렇다고 이전에
저점보다 더 밑에 떨어져서 뭐 더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뭐 16,000, 13,000, 12,000달러를 가는 게 아니고 어 만약에 여기서 반전으로 상회치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7.5%, 7.6, 7.5%, 7.4%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또 기대 심리가 또 많이 꺾이는 게 목요일날 금리 결정이 0.75%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게 수치가 실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패드워치죠. 패드워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2월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퍼센티지인데 지금 당장은 50bp가 73.5%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75bp 0.75%를 올릴 거라는 게 26.5%입니다. 굉장히 낮은데 아마 내일 CPI가 만약에 상회치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수치가 바로 바뀔 겁니다. 이게 오히려 0.75%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좀 악재로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전의 저점을 뚫지 않을까. 다만 이 구간까지 말입니다. 15,000원 부근 이 구간까지 한번 뚫어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10% 내지 15% 하락이죠. 급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한 또 이제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건 세력들 마음이고 세력들이 기회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0.75%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 0.75%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순간적으로 CPI가 내일 상회치로 발표를 하게 되면 반전으로 이제 목요일날 0.5%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이 속도 조절론을 꺼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갑자기 비둘기파로 전환을 하는 거죠. 0.5%를 올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피벗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또 이제 바이백까지 선언을 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미국 채권을 또 다시 사들이는 자체적으로 바이백을 해서 이제 양적 완화 효과를 좀 기대하는 걸 지금 아직까지는 꺼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준비 중입니다. 이걸 언제 꺼낼지는 모르는데 파월이 갑자기 이제 명분을 또 이제 만드는 거죠.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마지막 랠리 스포트를 좀 준비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까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기업들의 파산이나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롱 포지션 일단 다 청산을 시킵니다. 20% 가량 다 청산을 시키고 이 반전을 주는 거죠. 0.5% 정도만 이제 올리고 이제 피벗까지 한다. 그 선언을 하고 비둘기파로 전환을 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미국 채권을 좀 바이백을 한다. 양적 완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죠. 영국이 10월 달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높은 지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건데 이 13,000, 23,000, 22,000달러까지 한 번에 뛰어들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말한 단기 상승장이 올 수가 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세력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저는 여기에다가 무게를 좀 많이 이거를 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일단 그러면 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단 CPI가 숏입니다. CPI가 숏인데 CPI가 또 이제 발표가 또 이제 상회치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와서 상회치 뭐 예측치가 7.3%니까 7.4%, 7.5%이 정도로 올리는 건데 좀 최악이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윗꼬리를 달면서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 결정까지 하는데 그대로 시장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0.75% 아직 우리 목표가 2% 0. 우리가 2%인데 인플레이션 2%까지 잡아야 되는데 파월이 이거 0.2% 0.3% 밖에 안 잡혔다고? 이거
빨리 금리 더 올려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0.75%를 올려버립니다. 굉장히 시장 2차 패닉셀 하죠. 그리고 나서 파월까지 연설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0.5%다. 아니 2%다. 우리의 목표는 2%니까 이 가격이 이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우리 가격 올린다. 내년에도 금리 올릴 것이고 이거 일단 다른 나라가 죽더라도 우리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금리 올린다. 원래 늘 강조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2차 붐이 나올 건데 이때 뭐 아마 코인 시장도 갑자기 떨어질 명분들도 어디 뭐 기업 도산되는 것들 꺼내 와가지고 공매도 공격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꺾였는데 이게 다시 상승을 하겠죠. 미국만 살아남는 정책이니까요. 사실상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숏인데 그래도 시장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이 시나리오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라 비트로 죽이기 이 유대인 세력들이 굉장히 좀 악랄하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채굴 세력들 있잖아요. 뭐 채굴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저점이다. 빠른 저점이 나오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저점이 지금 저희 6월부터 매매들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월부터 이렇게 좀 텀이 오래 갔잖아요. 2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서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저점 매수 기회를 줬는데 이러면 굉장히 진짜 머리 아픕니다. 차라리 이 구간에서 저점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맴돌다가 하면 말라 비트를 죽이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죠? 이때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저점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가격까지 코인들이 가격이 안 오르면 금리까지 올라가는 판국에 이자까지 내면서 이렇게 말라 비트를 죽이기는 합니다. 이게 유대인 세력들이 굉장히 악랄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만약에 된다면 된다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그러면 숏인데 CPI도 상회치로 나오고 0.75%까지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악재를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을 해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저는 최악으로 7,000달러, 8,000달러까지 만약에 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10,000달러까지 이 초반까지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그숏 스키징을 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본인들 매물대를 이렇게 던져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횡보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그 고점은 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뚫었다가 올라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희망 회로를 좀 돌리게끔 이제 좀 고점에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 희망 회로를 굴리게끔 하면서 금리는 올라가면서 영끌하면서 자산 시장에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를 내놓게 하는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반대 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시장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솔직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당연한 결과라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라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CPI 숏을 기점으로 이렇게 반전을 줄 만한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럼 CPI 롱이죠. CPI 때 롱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잡힌 겁니다. 예상치가 7.2%인데 오히려 7.1%, 7.6%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맴돌고 있어요. 지금 눈치들 보고 있는데 시장이 또 반전이 나와가지고 7.1%, 7.2, 6%대를 갑자기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파월이 또 금리를 결정을 할 때 0.5%를 올린다고 할 겁니다. 이 정도 하회치가 잡히면 0.5%가 거의 80% 90% 확률이 패드워치에서 올라가면서 80% 8, 90%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건데, 그런데 뒤통수를 칠 건 파월이 0.5%로는 올리는데,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2%대다 하면서 이제 페이크를 주는 거죠. 다만 CPI가 어느 정도 잡힌 거라서 여기서 페이크를 준다고 해도 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건데, 그래도 내년 1분기 때는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그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잡혔잖아요. 6.8%, 7.1%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속도를 얼마나 내서 올리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악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둘 다 잡아먹고, 이렇게 또 이제 저점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을 보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죠. 그대로 이렇게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피벗과 이제 시장이 좀 완전 반전, 또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으로 완전 진짜 단기 상승 사이클을 만들려는 반전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렇게 CPI 지수에 따라서 그냥 다시 한번 저점을 보러 가고 다시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볼 수도 있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나리오죠. 가장 굉장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CPI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해가지고 또 6.8%, 뭐 7.1%대를 잡혀가지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오죠. FOMC 금리 결정 전까지는 좀 조정이 오다가, 이때 갑자기, 어느 정도 우리 파월이 금리 좀 잡혔다, 속도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또 줄 것이고, 파월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간 우리는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왔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수치면, 이 정도 속도면 내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내년에 목표하는 2%대 물가지수 잡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려왔던 시장에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하면 경영들 할 때 또 부채들을 많이 끼고들 하잖아요, 원래. 거기를 대비를 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같이 미국의 재무부를 통한 우리의 채권을 매입을 하는, 또 양적 완화까지 또 하겠다는, 또 이제 호재죠. 호재인데, 이러면 또 이제 굉장히 매끈하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 이상의 상승을 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때 가서 시장이 분위기를 또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많이 가봐야지 23,000달러라고 봅니다. 이것도 근데 굉장히 매끄럽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롱만 쳐놓으면 이렇게 또 CPI 때 이렇게 상승 먹고, FOMC 때 이제 연설 때도 한번 먹고, 이렇게 롱롱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건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입니다. 일단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회치가 나오고 상회치가 나왔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결과죠. 여기를 기반으로, CPI를 기반으로 이 금리 결정에도 좀 어느 정도 패드워치가 0.5%를 올릴 건지 0.75%를 올릴 건지 예상치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예상치가 나오고 파월의 연설이 어느 정도 반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전.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보고 있는 건, 시장에 또 하락을 또 이제 바라는 건 아닌데,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은 CPI 때 롱이 나오고 FOMC 때 CPI 때 숏이 나오고 FOMC 때 롱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또 시장이 좀 눈치들을 보고 있는데 롱 포지션을 한번 털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일단 그 트리플 또 바텀이죠. 좀 이런 용어는 또 제가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건데 트리플 바텀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점이 세 구간이 나왔는데 어 저점이 한 구간이 더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 전 저점을 뚫으면서 10,000달러 초반까지 갈 거라는 공포감을 주면서 가장 좋은 건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CPI 때 상위치를 기록을 해가지고 7.3%, 7.4%가 나와요. 나오고 난 뒤에 이 15,000달러 이 부근대에서 이렇게 맴돕니다. 당연히 공포감이 있죠. FOMC 금리 결정까지 이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그 맴돌다가 파월이 이제 마지막에는 비둘기파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한다던가 이런 좀 시장에 또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빠이 주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한 번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롱 포지션 5배율까지는 다 청산을 시킬 거고 이렇게 오를 때 숏 포지션 이제 한 2배율, 3배율까지도 다 청산을 시키지 않을까. 이 50%가량이 오르니까 말이죠.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와도 좀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가격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올려도 세력들 입장에서 일단 롱 포지션 일단 롱 다 털어내고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 다 털어내고 공포감 심어주죠. 15,000달러 밑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FOMC 때 파월 연설 때 갑자기 올라버리면 이거 이때 롱 타는 사람들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14,000달러, 13,000달러, 뭐 8,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못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올려버리면 개미들도 많이 못 탔을 거고, 오히려 여기서 2차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숏을 많이들 칠 거란 말이죠. 숏을 치면 여기서 그 청산을 일으키면서, 스퀴징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또 이제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다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 신규 자금들이 없는 지금 메마른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려주는 건 그냥 시체들 좀 구해주러 가는 거죠. 시체라고 한다면 그냥 고점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 구해주러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냥 여기서 물린 금액들 오면은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는 그 기관급 그 세력들이 그렇게 기회비용이 돈이 많은 돈을 이렇게 그 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런 좀 사이클을 좀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트위터 코인으로 이제 채택이 될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트위터 코인 자체 코인으로 그 채택이 돼가지고 발행을 해서 도지코인은 좀 나가리가 될 가능성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원까지 가겠죠. 근데 당장은 안 갈 건데 오히려 당장 안 가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20원 당장에 가면 살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본인들이 이게 개미들이 던져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스파크를 겁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는 건데 이 매도 물량을 던질 때도 당연히 기관급 애들이 던지는 건데 20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떨구는 거 본인들 물량 던지고서 하면 당연히 반등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스럽게 좀 이제 상승을 하는 척, 반등을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좀 고통을 주면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건 내일 일단 CPI 지수가 상회치로 나올지 하회치로 나올지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해야겠지만 좀 이상적으로 만약에 상위치로 나와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하락이 아니고 이렇게 좀 반등을 해볼 만한 좀 이제 시장 상황이나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이제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CPI 때는 숏이고 FOMC 때는 좀 반전의 카드를 좀 들면서 비두기파 전환으로 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네 가지 좀 시나리오를 다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을 결정하는 건 저희보다 또 큰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 그리고 금리 인상, FOMC, CPI 다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매매 진입을 해서 이때 진입을 해서 수익 낼 자신이 없다면 어, 오히려 관망이 낫다. 관망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 뒤에 차라리 FOMC 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FOMC 때 발언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는 설명 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일단 목요일 날부터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일단 비트겟을 통해서 카피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일단 지금 같은 좀 인위적인 시장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저희 단톡방에서 카피 트레이딩을 할 건데 이게 카피 트레이딩이 뭐냐면 단순히 그겁니다. 그냥 제가 매매를 하고 비트겟 그 카피 트레이딩 월렛에 그 자금을 예치를 하고 저는 수익금의 10%를 가지고 예치한 사람은 90%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운용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를 가져가고 그런 건데 일단 제가 매매를 하는 거죠. 제가 일단 비트겟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거기가 또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또 자동 복거래가 있어가지고 물량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래소기도 하고 일단 수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초기에는 6개월인가 1년 정도는 많이 주니까 일단 카피 트레이딩 기능이 있는 거래소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비트겟 거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제가 비트겟 회원가입이나 추천 뭐 이런 코드라든지 아니면 카피 트레이딩을 이제 제 거를 이제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같이 좀 메마른 시장에서 한다는 건 볼륨 뭐 유동성도 안 나오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이랑 이제 FOMC 이후에 금리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이제 놀러간 마켓메이커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시장의 볼륨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는 또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매매를 통해서 번다는 건 누군가의 돈을 또 이제 뺏는 거죠. 사실 선물 시장은 파이 게임입니다. 여기서 목표로 하는 건 일단 외국인들 자본을 뺏는 겁니다. 사실 뭐 바이낸스가 됐든 뭐 어디 비트맥스가 됐든 선물 거래소 비트겟이 됐든 여러 외국인들이 많죠. 뭐 한국인 대 한국인을 통해서 뭐 돈을 뺏는 게 아니고 일단 매매를 통해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선물 거래로 일단 수익을 내면 일단 외국인들 돈을 뺏게 된다. 외국인들 돈을 뺏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좀 이제 만들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제 채널도 좀 이제 많이 커지지 않을까. 사실 초반에 좀 신뢰가 좀 중요하죠. 이 매매 실력이 그래서 좀 거시적인 경제든 너가 넣고 직접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 얼마나 그 실력이 좋은지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간 제가 해왔던 매매 패턴이나 아니면 매매 기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어떠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좀 부분도 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 또 이제 성격이 있고 스윙을 지향하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 본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일단 저만의 패턴은 좀 장기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들고 가면,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하면 좀 오랫동안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갑에다가 둬요. 저는 무조건 선물이 80%인데 20% 알트는 어, 거래소에 두지 않아요. 오히려 지갑에 빼둡니다. 어, 보면 팔고 싶은 욕망에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들을 사두더라도 지갑에다가 빼놔요. 그렇고 일단 단기적으로 단타가 80%.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직장인 분들은 한 90%를 알트에 넣어두고 10% 단타, 그리고 100% 단타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출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누구나 뭐 이렇게 뭐 차트를 분석해서 하는 것도, 뭐 차트 분석 솔직히 선물 시장에서 안 먹히거든요. 그 누군가가 수강생을 늘려가지고 뭔가 교육을 하기에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이 선물 시장은 무조건 대응입니다. 대응이 좀 매크로성, 이제 기계적인 대응과 시나리오를 짜면서 승률을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어찌됐든 이 내일이나 CPI 그리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또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일단 비트겟을 통해서 좀 이제 지금 수익이 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제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같이 저희 단톡방 인원들끼리만 좀 이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수익들을 좀 배분을 하고, 앞으로 좀 올릴 내용들도 거시적인 그 영상들을 좀 많이들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불장이 온다면 알트코인들, 일단 웹3 기반 코인들, 이렇게 단기적인 불장이면서 그 상승장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 그러면서 좀 유망한 코인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서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컨텐츠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FOMC와 또 CPI 발표에 따른 수익이 날 만한, 또 이제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좀 자신이 없으시면, 솔직히 어줍잖게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한다가 반대 포지션으로 털리면 둘 다 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반대로 털고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그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던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건 제가 보고 있는 확률이고, 어, 일단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가오는 지표 발표에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비몽사몽하게 월요일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라서 좀 발음이 뭉개지거나, 좀 교정을 하고 있어요. 교정을 하고 있어서 발음이 좀 뭉개지거나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